에이 한국은 다 죽었어 아니라고. 그러면 외국 가서 살으라고. 근데 제가 애국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주식을 25년을 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고 가능한 사람이냐면 한국 주식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만 계속 빠지는 장세가 너무 억울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 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거래소가 베이스고 코스닥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알테오젠이 이상하네요, 리가켄바이오가 이상하네요, 팩트론 이상하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 안 드렸어? 드렸잖아.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대표님, 어제랑 같은 옷 아니십니까? 혹시? 뜨끔. 우리가 보통 같이 직장생활 하면서 어제랑 똑같은 거 아니야는 약간 외박했어 이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뜨끔. 그건 아니고요. 어제 오랜만에 이 겨울 옷 셔터를 입었잖아요. 근데 좀 댓글에 좀 색깔도 되게 이쁘고 옷이 이쁘다고 해서 요 자세히 보면 안에 셔츠는 바뀌었어요. 안에 셔츠는 어제는 약간 흰색의 스트라이프로 이렇게 파란색이 있었던 거고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옅은 블루 계열의 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매일 갈아입진 않잖아요. 속옷은 당연히 갈아입었겠죠. 그래서 이쁜 옷을 한 번 더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요. 사실 제가 거의 한 1년 만에 월화수목금 다 한 건 한 1년 만인 것 같은데 날씨 생각할 때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저희 회사에 룰이 있으니까 제가 몽당연필님한테 부탁을 하기는 웬만하면 이제 금요일 날 정도 부탁을 했는데 또 월화수목 중에 하루 이틀 바쁜 날이 있으면 평균적으로 한 이틀은 몽당연필님이 하고 3일은 제가 하고 했었는데 이번 주는 진짜 거짓말같이 월화수목금 5일을 제가 내내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자 막 얘기하고 그리고 또 2차전지도 좋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계속 뭐라 그랬죠? 양선의 개수가 3개네요, 4개네요, 5개네요, 오늘은 6개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한 1, 2주를 계속 제 방송을 들었다면 공부할 게 진짜 많은 거죠. 야,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반토막 정도 나니까 저 인간이 바닥 아니냐고 했을 때 좋은 공시가 나오면서 딱딱딱 올라가더라. 그리고 또 2차전지도 지난주 말쯤에 야, 이제 좀 바닥권 애들이 올라갈 것 같아 하니까 올라가더라. 그리고 또 방산주랑 제약바이오주도 고공권이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는데 떨어지더라. 그리고 양선의 개수가 3개네요, 4개네요, 5개네요 했더니 오늘 6개까지 올라가더라.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좀 약간 연속성 있게 오늘까지 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계속 하나요? 아닙니다. 도망가야죠. 언제 도망갈까요? 음선 나오면. 근데 진짜 음선 나오고 제가 그만두면 어떡하지? 물론 그만둔다는 거 하루 교체죠. 몽당연필님으로. 그래갖고, 양선의 개수를 제가 중요하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도 양선이 나오면 자랑하러 나와야지. 기를 쓰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하지만 언제 음성이 나오면 오늘은 찍소리도 말아야지 하고 몽당님 오늘 하루 부탁해요 하고서 이제 제가 싹 빠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나오는 걸 기도해 주세요. 왜? 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월화수목금 계속 올랐습니다. 그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약간 여러분들이 사랑을 먹고 저희 밸런스는 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회수도 많이 나오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미 말했지만 22만 돌파가 거의 1년 만에 된 거예요. 21만 5천부터 한 5천 구독자가 1년 동안이나 그 지체가 됐었는데, 삼성전자와 2차전지를 버무린, 바닥권이 좋아요라고 하는 게 적중을 하면서 좀, 구독자가 한 1000명 정도 늘었어요. 지금 21만, 좀 있으면 1000까지도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여간 좀 신이 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난다는 표현에서 제가 최근에, 신명 나는 진도북쯤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거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시작해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은 시장조사고 몇 분이 하는지를 확정을 짓고 우리 선생님하고 또 대화를 해보고 어디에서 할지 어떻게 할지 지금 예정은 좀 돼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아니라서 확정이 되면 확정이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시장조사라서 몇 분 정도가 할지 어떤 분들이 할지에 대한 조사니까 나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조사에서 체크되신 분만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모두가 다 못할 수는 있어요. 정원이 한 20분에서 25분인데 지원을 너무 많이 하면 그중에서 또 우리가 직접 연락을 하면서 진짜 할 수 있는 분인지를 컨택을 하고 할 건데 일단 시장조사 차원이니까 댓글에 입력을 남기시면 그 풀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풀마라톤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이미 거의 모집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풀마라톤은 뭐 심심해서 나도 달리기 하고 싶어요가 아니고 풀마라톤을 뛰실 분들만 했기 때문에 저 허들이 높으니까 빨리 마감을 시킨 거고 진도북쯤은 허들이 높진 않아요. 그냥 밸런스를 사랑하는 누구나인데 만약에 지원자가 많으면 컨택을 해서 진짜 하실 분들만 같이 함께하는 쪽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양선의 개수를 강조드린 게 3개째부터예요. 3개째부터. 그죠? 수요일까지도 양선의 개수를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양선, 그저께도 양선, 그리고 오늘도 역시 양선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윗꼬리를 살짝 만들었지만 갭상승 0.52%를 지켜내면서 종가 기준으로 0.83% 상승.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죠? 2,500을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갭상승에 양선 나오면서 종가가 2,500 이상에서 마감했다는 것도 좋은 효과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저는 언제나 이 시대에서 위로 100, 아래 100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하는데 오늘 이제 2,500이잖아요. 그럼 위로 100이면 2,600이에요. 2,600 여기죠. 2,600으로 갈 건지 여기 2,600, 2,600으로 갈 건지 아니면 여기 2,400 전저점 2,400을 깰 건지 2,600까지 갈 건지에 대한 딱 그 중간이 2,500인데 양선 6개의 기세로 본다면 나쁘지 않은 위치인데 역배열에서 좀 강한 반등이 한두 번만 더 들어와 준다면 하루에 한 1, 20포인트 한 1%, 2% 상승만 한두 번만 더 나와준다면 2,600 갈 수 있는데 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2,600만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이 아래로 떨어졌던 부분이 삭제가 되면서 이평선의 중심에 현지수가 위치하게 되면서 전저점, 전고점에 대해서 또 부담이 좀 사라지는. 그래서 2,500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양선 6개가 나오면서 특히나 제가 뭐라 그랬죠? 글로벌 대비 우리나라만 계속 떨어지는 장은 없을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이번 주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일 주봉이 우리 거래소 지수가 몇 퍼센트 올랐죠? 3.49가 올랐어요. 3.49가 올랐는데 그럼 일본 증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증시는 이번 주 주봉을 보면 오늘까지 마이너스 0.93이에요. 일본은 마이너스 0.93인데 우리는 3%가 올랐어. 자, 그 다음 나스닥을 볼까요? 나스닥 이번 주 주봉 보면은 1.56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는 3.49가 올랐다니까? 다우존스 볼까요? 다우존스 이번 주에 0.98이 올랐어. 근데 우리는 3.49가 올랐다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게? 미국, 일본, 다른 나라 안 찍어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역대 이렇게 디커플링이 된 적이 없는 것처럼 커플링의 반대말이잖아요. 디커플링의 효과가 이렇게 오래 나온 적이 없을 정도, 제 기억에 없을 정도로 우리만 계속 빠지는 장세가 너무 억울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 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댓글이 나오더라고. 야, 바닥권에서 삼성전자 좀 올랐다고 그렇게 흥분을 하냐? 또 요 이틀 오르니까, 야, 이틀 오르고 빠지겠지. 3일 오르니까 이제 빠지겠지라는 댓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6일 올랐다고, 양선으로. 그러면은 다른 나라보다 강했니? 강했어요, 이번 주는. 1년 동안 1년까지는 아니야. 한 6개월 정도 약하다가 이제 일주일 강했는데 이게 기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한국은 다 죽었어. 아니라고. 그러면 외국 가서 살으라고. 근데 제가 애국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주식을 25년을 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고 가능한 사람이냐면 한국 주식만 한 게 아니에요. 해외 선물까지 다 했단 말이야. 해외 선물, 국내 선물, 파생, 비트코인, 미국 지수, 한국 지수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간 격차를 알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강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적, 방향이 다른 적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아예 방향이 다른 정도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없어져야 돼.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국뽕 맞고 애국자라서 에이 한국을 사랑해요가 아니고 25년 주식한 사람의 코칭이라고 들으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 25년 주식한 사람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주식 오래 하면 다예요? 오래 하면 다가 아니죠. 오랫동안 성공했으니까 단 거죠. 네가 성공해. 계좌 깠어. 우리나라에서 계좌는 두 가지가 깝니다. 두 가지로. 다트 사이트에서 지분 공시로 까고, 수익률 대회에서 증권사에서 까요. 그 두 가지로 다 깐 사람 저밖에 없다고. 어디 이상한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나 1년에 100% 벌었어. 1년에 10억 벌었어. 이런 거 깐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깐 거는 5% 지분 공시랑 증권사 수익률 대회밖에 없어요. 그게 공식이잖아. 아니, 내 거를 내가 캡처해서 까는 게 그게 까는 거야? 이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사기에 당하는 거지. 사기가 아닌 공식적으로 계좌를 까는 건 다트 사이트 공시에서 까는 거랑 수익률 증권대회밖에 없다고. 저는 키움증권에서 5번 수상을 했어요. 거기다가 5% 지분 공시, 샘표식품에서 200억 지분 공시를 했어요. 주식으로 번 돈으로. 근데 자꾸 계좌 까라 그러고. 네가 뭐냐 그러고. 나다 왜? 나 이세무사다. 양봉 횟수가 많다고 계속 강조해서 6일 연속 상승을 맞춘 이세무사라고. 삼성전자 반토막이라고 말했던 이세무사라고. 됐어요? 음선 나오면 사라질 겁니다. 다만 이게 문제야, 이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견해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뭐라 그랬냐면 거래소와 코스닥이 서로 다른 움직임인데 거래소가 베이스네요. 그럼 거래소는 지금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어. 코스닥은 근데 그렇지 못하고 전저점을 깨려고 그래.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야 되잖아. 그럼 코스닥이 주면은 전저점 깨는 쪽으로 가야 되고 거래소가 주면은 중심축으로 평균 회귀하는 쪽으로 반등 주는 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래소가 주니까 코스닥도 따라갈 거예요 라고 말을 했는데 못 따라가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못 따라가는 이유를 생각해야 될 거예요. 글로벌 전체에서 우리나라만 반대로 영원히 가진 않을 거라고 말한 것처럼 거래소와 코스닥이 방향이 다를 때도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언제나 한 방향으로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거래소가 베이스고 코스닥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코스닥이 사실은 오랫동안 축 처져 있었던 게 2차 전지가 망했기 때문에 이잖아요. 작년 대비 지금 반에 반토막이 났으니까 코스닥 지수가 완전 바닥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또 코스닥 지수를 버텨줬던 게 제약바이오에서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HLB 이런 애들이었는데 알테오젠이 지금 좀 죽을 쓰고 있어. 그래서 거래소 대비 코스닥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는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당연히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베이스니까 제가 거래소 베이스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거래소만큼 강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2차 전지가 박살이 났을 때도 안 좋았는데 또 제약바이오가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자동차, 반도체 이게 4대 산업인데 4대 산업이 좀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좀 우리 투심이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수 설명. 자, 그 다음 삼성전자는 어제 양선 나왔고 오늘 음선 나쁘지 않습니다. 지수는 플러스 나는데 살짝 마이너스 0.71이 났지만 나쁘지 않아요. 더 좋았던 건 SK하이닉스가 4%로 흘러내리던 거를 탁 또 살려줬어. 그래서 오늘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는 그동안 올랐었으니까 조정, SK하이닉스 흘러내리다가 반등, 다 같이 살아야 돼, 다 같이. 내가 안 갖고 있는 게 올라도 좋아해야 돼. SK하이닉스 없지만 와 4%나 올랐다. 삼성전자 없지만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15% 가까이 올랐어 라고 좋아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내 반도체 소부장이 오르는 거고 내 반도체 소부장이 오르면서 내 2차 전지도 오르는 거고 우리나라 주식 전체적으로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마음씨 착한 사람이 주식에 성공한다. 못된 마음 먹으면 안 된다고. 착하게 마음을 먹자. 그 다음 LG에너지솔루션 지난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2차 전지 금요일 날, 이렇게 빠지면 2차 전지 반등 나와야 되지 않아요? 5일 내내 올랐어. 주봉을 보면, 5일 내내 10%가 올랐어.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 방송 보라고. 뭐라 그랬나. 다음 주는, 왜 그랬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웬만한 2차 전지들이 다 이렇게 대음봉에 개박살이 났어. 근데 개박살이 꼭지에서 나면은, 야, 대음봉 터졌다. 알테오젠처럼. 그런데 바닥에서 나면은, 이거는 뭐 투매도 아니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마감방송 정확히 다음 주는 2차 전지 반등하겠네요. 하락률이 높네요. LG에너지는 10% 올랐다고. 물론 제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것도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확률은 반반. 맞출 확률 반, 틀릴 확률 반. 그 예측을 못하러 하냐? 아니야. 그래도 예측을 해야 돼. 예측을 하면서 자신의 예측력을 좀 더 키우고 또 하나는 주식은 예측과 대응이잖아요. 예측을 한 사람이 대응을 더 잘할 수가 있어. 예측을 안 하면 대응만 계속 해야 되거든? 정신이 중구난방이야. 뭐 정리가 안 돼. 근데 예측을 딱 한 사람들은, 예측이 맞으면, keep going. 예측대로 하면 돼. 예측이 틀리면 수정하면 돼. 근데 예측을 안 하면 중구난방? 뭘 하는지도 모르고 막 끌려다녀. 그래서 저는 예측을 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고, 반반에서 조금 더. 51대 49. 야, 1%만 더 예측 잘해도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거지. 그 1%가 반복되고 대수의 법칙상 1년, 10년 쌓이면 남들보다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버는 거죠. 자, 그 다음 삼바 제약바이오 요즘 좀 조정받고 있고 현대차 기아는 제가 계속 뭐라 그랬죠? 양음 패턴이라고 했지. 보세요. 양선, 음선, 다시 양선. 이렇게 양음 패턴이 현대차하고 기아에서 나왔고 KB금융하고 신한지주, 금융주들도 나쁘지 않았고 네이버 최근 좀 주춤하지만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차트가 네이버다. 여기까지. 코스피 200 좀 더 보면 SK스퀘어는 뭐죠? SK하이닉스의 대주주. SK가 SK스퀘어를 갖고 있고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를 갖고 있습니다. SKC는 뭐죠? SK그룹이면서 2차 전지 관련 이스페셜 특혜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고공권에서
막 조정받는 방산주, 오늘 다시 재차 상승,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조선주, 두산에너빌리티는 뭐라 그랬죠? 요렇게 바닥권에서 정배열로 만드는 네이버 같은 종목들 중에 이 종목도 차트가 굉장히 좋다 그랬죠? 결은 다르죠. 네이버는 IT, AI,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근데 원전은 우리나라도 탈원전에서 원전 관심, 미국도 트럼프 집권하면서 원전 관심,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좋은 거고. 또 하나, 두산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반으로 쪼개서 에너빌리티를 요 로보틱스에 흡수합병을 시켜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두산 밥켓을 요 밑으로 붙이는 그 과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피해주가 누구냐, 수혜주가 누구냐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피해주는 별로 아닌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요런 얘기를 건대 강연회에서 대부분 했었고, 요 건대 강연회 했었던 얘기들은 영상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서 보시면 되고요. 또 시스템, 한세실업, 세방전지, 뭐 쭉 있고, SK하이닉스가 4.8%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 로템도 올랐으니까 결국은 방산주 어제 큰 음선에서 오늘 반등. 근데 방산주는 길게 보면 좀 요번 조정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바닥 대비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애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 2차 전지에서 좀 이미지가 강한 종목, 뭐 요 정도까지 하면은 오늘 방산주, 원전주, 뭐 2차 전지, 뭐 SK 하이닉스 이 정도가 시총 상위 종목에서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거래 대금에서, 자, 오늘 제가 코스닥이 안 좋은 이유를 제약바이오가 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알테오젠이 이상하네요, 리가켄바이오가 이상하네요, 팩트론 이상하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 안 드렸어? 드렸잖아. 그럼 한번 볼까요? 거래 대금을 보니까 알테오젠이 오늘 또 15% 올랐어. 어제 제가 분명히 십자요. 어제도 거래대금 1위였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래 꼬리 만들고 양선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공권에서 이렇게 충돌이 나오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고공권에서 거래대금이 나오고 충돌이 나오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다시 또 15%가 하락이 나왔어. 펩트론 역시 마찬가지죠? 아니 알테오젠하고 펩트론이 무슨 공통점이 있다고. 그냥 많이 오른 제약바이오주잖아. 많이 오른 제약바이오주 좀 불안해해야 돼요라는 거를 말하는 거는 잘 말한 거잖아. 근데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매도하라는 거라고요? 아니요. 고민해보라고요 라고 말했죠. 왜? 내가 뭔데 매도하라고 그래? 내가 뭔데?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매도하세요! 아니 뭔데? 내가 뭔데?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제 견해를 조심스럽게 밝히는 거지, 제 견해가 여러분들이 매도가 제 견해 아니라고. 내 견해는 고공권에 있는 제약바이오가 좀 충돌이 있고 거래가 터지니까 불안해요 정도가 제 견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제약바이오 좀 비중 줄여야겠다 그렇게 판단하든지, 아니면 아니어도 돼. 아니면 나는 그래도 이 제약바이오 미래를 믿고 가니까 흔들려도 난 좀 더 갖고 갈래.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저는 제 뷰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서 정반합이 이루어지면서 집단지성의 힘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집단지성의 힘은 뭐예요? 저 또는 우리 회사 연구원 또는 여러분 자신이 같이 생각을 하면서 딱 합치가 된 의견, 그게 집단지성의 힘이잖아요. 그런 생각의 힘을 키우시라고요. 저는 리딩이 아니고 이거 얼마에 사세요, 10만 원에 사세요, 5만 원에 파세요, 엿장수가 아닙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시장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구나, 저렇게 보고 있구나, 나도 그렇게 봤는데 나랑 맞아 떨어지네,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나랑 틀린데 누구 말이 맞는 거지? 내 생각이 맞았나? 저 사람 생각이 맞았나? 이렇게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라 그랬는데 BHI도 원전 관련주예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잘 나간다. 근데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훨씬 잘 나갔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초보자분들은 삼성전자를 사는 건데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약간 고수 쪽으로 올라갈수록 난 삼성전자보다 시총 한 1조짜리 살래. 나 해보니까 시총 3천억짜리가 상승률이 더 높은데? 이런 거잖아. 그럼 내가 원전 관련주의 대표로 두산에너빌리티를 말했지만 만약에 중소형주 쪽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BHI 같은 걸 공략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YG 플러스는 또 뭐예요? YG 플러스는 아파트 뭐 이런 까만 모자 이렇게 쓰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삿 에버 뭐 몰라? 브루노 마스인가 뭔가가 이삿 에버 막 하잖아요. 거기서 나 너무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있어.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이 부분이요. 좀 잘하지 않았어?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이 부분 영어를 잘 못해도 해석이 쉽게 되죠. Sleep tomorrow, 내일 자라, but tonight go crazy, 오늘 밤은 미쳐라. 이 부분이 나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신이 나잖아요. 근데 그 신나는 기분을 오늘 밤 미치도록 즐겨봐. 잠은 내일 자도 되잖아.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대표님은 언제 자고 언제 쉬세요? 제가 농담처럼 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계속 자. 죽으면 평생 쉬어.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YG 플러스가 간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엔터주 관심, 엔터주에서 하이브나 JYP 엔터 이런 차트를 보면 엔터주 관심 가질 만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동기아 뭐였죠?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오늘까지도 연결이 되는 종목들이 있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뭐였죠? 방산주가 뚝뚝뚝 떨어지다가 또 반등을 줬다. 뭐 이런, 예를 들어 알테오젠 반등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방산주나 제약바이오 좀 지켜봐야 돼라는 게 이 전고점을 돌파할지 한번 기술적 반등을 줬다가 떨어질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닥권 애들이 좀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여태까지 흘러왔고 이번 주 동안 흘러올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고 AI 관련주.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오늘 또 좀 움직인 애들이 좀 있었고요. 예를 들어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AI 관련주예요. 그래서 솔트룩스, SP소프트 이런 AI 관련주도 마음 AI도 있었네요. 오늘 장중시장에 제가 적었던 것들이 종가까지 더 상승률이 좋았네요. 제가 장중시장에 오늘도 AI 하면서 제시했던 게 SP소프트, 솔트룩스, 마음 AI인데 장중시장을 어디서 봐요? 뭘 어디서 봐? 장중시장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본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애들. 그리고 CJ 바이오사이언스는 좀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결론은 CJ 자회사인 CJ 제일제당에서 사업부를 매각하는데 CJ 제일제당이 또 자회사가 CJ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어서 얘가 좀 부각을 받았다 정도. 파크 시스템스 반도체에서 소부장 오늘 SK하이닉스 올라가니까 얘도 급반등이 나왔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고크레이지 하자는 얘기잖아. 우리 로제가 부릅니다. 아파트.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여기까지 하고요. 지수는 일단 거래소 지수 기준으로는 6일 연속 양선이 나왔고 코스닥은 음선이 나오고 있어. 그럼 그 차이는 또 뭔지를 계속 봐야 되는데 거래소가 베이스니까 박수를 쳐주자. 코스닥은 오늘 그럴 수밖에 없었다. 왜? 알테오잔하고 펩트론은 저렇게 빠졌는데 플러스가 날 수가 없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 보면 어제도 말했고 오늘도 말했지만 고공권에 있는 방산주나 제약바이오보다는 바닥에서 치고 가는 애들이 유리하다는 뷰를 갖고 있냐? 맞습니다. 그 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 거래소 지수가 그러면 지금 2,500까지 왔잖아요. 2,500에서 2,600 갈래, 2,400 갈래에서 2,600 갈래가 좀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개별주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정도인데 차라리 걔네보단 AI 관련주, 자율주행, 로봇 이쪽이 저는 훨씬 좋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불금이니까 잠은 내일 자고 오늘 미치도록 놀아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불금, 질토, 편일 보내시고요. 우린 다음 주 월요일 날 양손이 나오면 뵙고 음선이 나오면 몽당님 배고프자 첫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배고프자 될 거야. 화이팅!